동키의 주식생활. 안녕하십니까, 동키입니다. 오늘은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매했던 종목의 일지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 그리고 제가 소개드렸던 종목 중에 어떤 것들이 올랐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은 제주반도체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했죠. 보통 반도체 쪽하고 그리고 전기차 부품 쪽의 일부 종목들, 그리고 재건축, 상지건설,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드렸던 HDC 현대산업개발도 6% 정도 올라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쪽에 정원호 관련해서 강한 흐름들이 몇몇 종목에 보였고요. 그리고 로봇 중에서는 사실 어제 대장이었던 종목들은 굉장히 큰 하락이 이어졌었고, 로봇 중에서는 일부 로봇 종목들이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강했던 반도체 중에 제주반도체가 특히나 눈에 많이 띄는 종목이었고,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도 제주반도체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작부터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눌림 자리를 주고 나서 상승했을 때 다시 고점 부분을 돌파하기 직전에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이쪽 부분이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이죠. 이쪽 부분인데 딱 1분봉에서 3개의 캔들이거든요. 이 캔들을 3분봉으로 보게 되면요, 이 캔들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장대 양봉 캔들이 하나 서는데 여기를 기준봉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이 기준봉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에 들어갔고, 그리고 양봉으로 다시 상승이 나오길래 어느 정도 쏘겠다 싶어서 이쪽 이전에 세워뒀던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했고요. 사실상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쪽에서 제가 비중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돌파하고 나서 매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였겠지만, 오늘 제가 일정이 바빠서 오늘 일단은 수익은 챙겨야겠다 싶어서 매도를 전량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매도했던 종목이 현대무벡스인데요. 제가 어제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뒷부분은 가리고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바닥일 때마다 꾸준히 모아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이 시작할 때 시초가에 전부 다 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매도한 지 몇 초 지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도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시면 어느 정도 대금도 터지기도 했고 지지 흐름도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곳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지킬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 소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지금 NXT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없습니다. 정규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달성했다.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도 9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죠. 이러면 뭐죠?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뒤부터는 제주반도체가 계속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있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거래대금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신고가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단타로 무조건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 하락, 이렇게 굉장히 움직임이 힘든 움직임이었습니다. 로봇 쪽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 쪽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흐름이 괜찮다. 근데 이제부터는 매매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타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노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뉴스가 계속해서 뜨면서 지금 이평선들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정배열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조만간 5위평, 12평, 22평이 순서대로 정배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윗꼬리가 어느 정도씩 달리긴 했지만 분봉으로 보시면 중요한 부분들은 다 뚫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이런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노타도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인데, 사실상 노타 같은 경우는 신규주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신규주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사실. 반도체 이외에는 딱히 볼 게 없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 에피솔딩스도 지금 약간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오토웨버가 조금 특별했는데요. 제가 현대오토웨버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 이 라인이죠. 어느 정도 다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슈팅 하면서 거래대금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반도체 테마가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면서 하락할 것처럼 보였다가 이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요.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여러 번 지지를 해줬던 라인이에요. 그죠? 이거 보고 아마 매수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자리에 매수하신 겁니다. 매수에 들어갔으면 그 뒤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죠. 네, 사실상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가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다만 오늘 당장의 주도주 자체가 현대오토웨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오토웨버에서 놀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눌림을 준다면 다시 한 번쯤 단타로 들어가도 괜찮을 종목이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홀딩하면서 종가 베팅이나 뭐 스윙 정도로 보신다면 지지선을 잘 확인하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 종목 중에 에코프로가 저는 좀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에코프로는 저는 큰 수익을 많이 얻었던 종목이에요.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의 큰 하락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서 고가놀이가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긴 이 기준봉도 다 훼손했고, 그리고 여기 고가놀이 하던 이 부분에 머리 부분도 다 훼손을 시킨 자리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62평을 일단 봐야 되고요. 62평이 깨진다면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그어놓았던 이 자리 74,000원대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추세로라면 사실상 지켜주긴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래도 기관은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개인들만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살짝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NF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악재 뉴스가 떴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쪽 흐름 자체가 전부 다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매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살짝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이 자리가 W자 반등하기엔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리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돌파해 주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봉으로 보시면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쭉쭉쭉 하락을 했는데 고점으로 봤을 때 한 4%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윗꼬리와 밑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아직까지 추세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본다면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라인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좀 보면서 매매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L만도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전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현대오토웨버와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거래대금도 꽤 크고요. 그리고 양봉도 잘 뽑아냈어요. 그리고 기간에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츠론 엑스텍도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죠. 이 종목이 시작했던 가격인 25,5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건데 지금 자리 자체가 여기까지 어느 정도 붙여놓은 자리고 크게 양봉들이 쭉 실리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 번쯤 도전해보지 않겠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SK 스퀘어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꽤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의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지와 돌파의 자리도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지지와 돌파를 보면서 매매하면 충분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형지 엘리트 같은 종목은 거래대금이 1,800억이 터졌지만
자리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사실상 이런 종목은 저는 하지 않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위치 자리가 물론 도치 캔들로 뭐 대금도 많이 뜨고 이래저래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정배열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모두 완벽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K캠 같은 경우 오늘 1,700억이라는 큰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큰 거래대금으로 장대 양봉을 세웠고요.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양음양 패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 시초가를 어느 정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 자리 자체는 전고점들을 뚫어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눌림 자리를 준다면 매매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거래대금이 640억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보통 1,000억 이상 되는 터져야 대장주로서 약간 면모가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인데 이 종목은 대금 자체가 적지만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지금 반도체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만든 거의 주체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굉장히 확률 높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였던 날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꽤나 큰 수익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일은 또 어느 종목이 상승을 할지 지금은 뭐 알 수는 없지만 내일 또 시장 상황에 맞게끔 기준대로 원칙대로 매매하셔서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